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림산업이라는 회사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예, 일단 대림산업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아파트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주력으로 건설하고 있는 업체고요. 실제로 대림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대림산업은 역시나 84.1%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설 부분이고요. 뭐 제조 부분, 에너지 부분 해서 뭐 대략 한 15% 정도의 사업 영역을 가진 회사입니다.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고요. 회사 상태는 뭐 대략 뭐 부채 비율은 135% 정도 되는 회사이다. 예, 그 정도 잠깐 간단하게 보고 먼저 차트 먼저 보고 예,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부터 제가 대림산업은 뭐 주봉 기준으로 관심 있게 봐오긴 했는데 예, 대림산업의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건설업이 이제 좀 침체기로 넘어가는 듯한 예, 상황이 많이 보여서 사실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종목인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2010년 이후로 뭐 2011년 뭐 12년 해서 뭐 최대 고점을 찍고 계속 이제 내려오는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는 이제 파동이 진행되다가 한 2015년 기준으로 약 5만 원 선의 주가를 찍고 그 이후로는 미비하지만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하다가 작년에 좀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 약간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에 어, 주봉 기준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었게 봤던 거는 이러한 그러니까 대림산업이라는 회사 자체는 뭐 저점 기준으로 7만 원, 고점 기준으로 한 9만 3천 원 정도의 선에서 2016년부터 계속 횡보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은 미비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 뭐 국제 정세 자체가 다 안 좋아져서 좀 하락을 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사실 하락률은 크진 않았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하다가 지금 상방으로 방향을 고개를 틀었다라고 보여서 저는 주요한 박스권은 이탈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특히나 뭐 코스피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좀 이렇게 횡보 기간이 좀 길다가 방향을 한번 틀면 그쪽으로 이제 더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서 건설업이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한번 키게 됐고요. 어, 좀 욕심을 내보면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매수를 해도 좋은 구간이 어느 정도 근접을 했다. 그렇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사는 게 좀 좋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9만 원 한 9만 원에서 9만 1천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 좀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또 며칠간 또 하락을 해서 좀 괜찮은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10만 원부터 그러니까 약 10만 원부터 9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는 보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차적으로 뭐 목표가 자체는 뭐 한 13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2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게 뭐 긍정적인 뭐 전망은 아니어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실제로 차트로는 지금 매매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매를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대림 산업을 매매 진입 근거를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요, 대림 산업을 매매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는 박스권 이탈, 박스권 상방 이탈. 두 번째는 지수 이동 평균선의 정방향 배열이 나왔어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한 2에서 4년간, 3년 정도 됐던 거, 3년간의 박스권을 상방 이탈, 지수이동 평균선도 좋고, 이 두 가지 근거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간 수렴을 했던 그 지수이동 평균선이 이제 확산을 했어요. 상방 쪽으로. 골든 크로스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 100일로 정배열이 지금 나온 상태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매물대를 살펴보면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해관계가 가장 많았던 이 박스권을 상방 이탈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12만원, 12만 5천원, 뭐 13만원까지는 매물 구간이 상당히 적어요. 5%, 4%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해관계가 많았던 18.7% 그리고 20%에 대한 매물벽에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상방 이탈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에서 9만 5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이 한 13만원 정도까지 수익을 창출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차트상이나 매물벽 상으로는 그렇고, 그 1월 달부터 2월 8일까지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2018년으로 보면 2018년 하반기에야말로 진짜 좋진 않았는데, 2018년 10월 달부터는 사실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엄청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즉 외국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개인이랑 기관은 약 4개월 동안 주식에 매도의 비중을 뒀는데 외국인만 순매수를 했고, 대림산업이라는 회사 자체의 외국인 지분 보유량이 4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지속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46.12%인데 작년 오히려 하락장이었던 작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주식은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외국인 지분 보유량이 39.26%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명한 거는 외국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코스피 시장 하락세가 강했던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실적. 대림산업이 최근 매출 최대 실적을 냈죠. 근데 사실은 매출 최대 실적을 내면 보통 주가는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게 있었고, 작년에 이제 IFRS 15라는 이제 국제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간단하게 IFRS 15가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기존에는 이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다 하진 못하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대림 산업인데 이편한 세상을 지어서 A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요. 근데 그 분양가가 예를 들면 4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분양했을 때 당시 계약금은 보통 10%에 4천만 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중도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60%가 이제 분할로 뭐 10%씩 6번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보통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다 대출을 받기 때문에 예, 실제로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입주 전에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입주 잔금 30%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총 4억이라는 분양가를 이제 건설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는 제가 이 편한 세상을 4억에 분양을 하면 분양했을 때 당시 그 4억이 매출로 잡혔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건설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10%라는 계약금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그 분양 대금은 실제 받지는 못하는데 그게 매출로 잡혔어요.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아파트를 막 짓다 보면은 실제로 돈은 손에 쥐지 못했는데 분양 대금이 마치 분양 대금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받지만 분양 대금 자체가 다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매출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IFRS 15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잘못됐다. 그런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중도금 그리고 이후에 뭐 입주 잔금, 계약금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매출을 반영을 해라. 라는 제도였는데, 그게 저도 오늘 좀 찾아봤는데 2018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나 봐요. 이제 대부분 뭐 건설 회사들이 이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뭐 효과를 낸 회사는 없어요. 대부분 부채 비율이 상승을 했어요. 예, 뭐 대림도 그렇고, 대림은 소폭 상승했고 GS는 오히려 좀 줄긴 했는데,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대우건설은 지금 호반 쪽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뭐 여러 가지 부채 상황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인수를 포기했는데, 대우는 사실 지금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대림은 의외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 이후로 약간 주가나 이런 부분이 계속 찔끔찔끔씩 오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단계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대림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예.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깜짝 실적에도 매수할 수 없는 이유. 예, 사실은 뭐 여기서 뭘 말하는지는 좀 읽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예, 분양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서.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다 고려하면 실제로 매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대림 산업을 매수하기는 좀 꺼려지는 종목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차트 흐름이 지금 좋고 여러 가지 대림 산업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한 10만 원 이하 그리고 9만 5천 원 정도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해서 약한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한 13만 원 정도까지, 혹은 뭐 13만 원까지 가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적당하게 한 12만 원 정도에서 또 매도를 해서 뭐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림 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이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긍정적인 거는, 코스피 시장이 작년 10월부터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나마 좀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깔끔하게 지수이동 평균선도 정방향 배열로 상방으로 터지는 모습이 보여줬고, 실적도 그렇고, 외국인 매수 현재 현황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약간 한번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송을 해봤고요.
오늘 방송은 대림산업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을 전달했고, 예, 추가적으로 좋은 거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이제 개인이 이제 매수 스타일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건데, 92,000원 정도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줄지가 의문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한 10만원 밑에 현재 오늘 종가가 10만원이니까 10만원 밑부터 한 92,000원까지 좀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나눠서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내가 뭐 10만원에 30%, 20% 그리고 97,000원에 뭐 20%뭐 이렇게 뭐 나눠서 하다가 실제로 뭐 92,000원에도 뭐 일정량의 매수를 걸어 놨는데 그 라인까지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 전에 매수했던 물량으로만 수익을 내는 걸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손익비를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95,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한 13만원 정도까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손절을 어느 정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많았던 이러한 매물대를 이탈하게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한번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17.1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2대1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 나쁘진 않겠죠. 2대1의 비율이라서. 이제 손절을 사실 저는 이제 괜찮은 종목은 좀 그러니까 손절을 쉽게 하진 않는 편인데, 이 정도 라인으로 이제 여기가 박스권에서 이제 매물대 구간이 많았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는데, 이제 더 나는 대림산업 좀 가격이 내리더라도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뭐 직전 최저점 이 2018년 3월 19일에 해당하는 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약 1대1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데 1.2, 1대 1.2.6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림산업 자체가 현재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상승했던 상승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내려올 때 이탈하게 되면 좀 더 손익비는 좋아지겠죠. 뭐 이러한 전략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대림산업은 뭐 매수해봐서 올라가는 파동에 한 13만원 정도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하는 것도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